게으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약간 제가 말하는 게으름은 어떤 수준이냐면, 일단 제가 만약에 성공을 하더라도 왜 성공하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성공하면 좀 게으르게 살아도 되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게으르고 싶기 때문에 성공하고 싶은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거의 대부분의 일들을 미룰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미뤄서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 요번에도 부가세 신고할 때도 빨리 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그걸 또 미루다가 결국에는 해달라는 날짜에 못했고 이제 주말에 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안 할 수 있으면 안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안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진짜 해야 될 때 딱 움직이는, 그때야 이제 침대에서 딱 일어나는 약간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리고 이 게으름은 최근에 생긴 거라기보다는 제가 44년 동안 살면서 좀 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게으름에 대해서 제가 이걸 고치려고 엄청 노력한 적도 사실은 없어요. 왜냐면 저는 이 게으르고 편안하게 지내는 이거를 너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20대 때는 이제 체력이라도 되게 좋잖아요. 체력이라도 좋기 때문에 그나마 덜 게으르고 할 일들을 좀 했던 것 같거든요. 몸이 받쳐주니까. 근데 이제 20대 지나고 나니까 이제 30대 중반 정도 되고 나니까 조금 더 게을러진 것 같아요. 이제 체력도 아무래도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제 혼자 생각에는 제가 20대 때 너무 몸을 많이 움직이고 이제 육체 노동을 이제 몸에 맞지도 않는 육체 노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이제 제 생각에는 혹시 내가 쓸 수 있는 이 부지런함의 총량을 20대 때 다 쓴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까지도 들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말씀하면 이제 누군가는 또 헛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또 얘기하시겠죠. 아무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나는 게으르다라고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저도 게으름 하면은 이제 애지간히 누구한테 지지 않을 그런 자신감이 있다고 할까요? 누구보다 오랫동안 누워 있을 수 있고 그거를 심심해하지 않고 버틸 수 있다고 할까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성격은 그렇고요. 그래서 마치 제가 고양이를 2마리 키우고 있는데 보면 하루 종일 거의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자고 있는 고양이 수준을 제가 가지고 있고 어찌 보면 고양이보다 제가 더 게으르다고 느낄 때도 좀 있어요. 보면 고양이도 저렇게 누워 있다가 배고프면 일어나서 밥 먹고 또 화장실 가고 싶으면 잠깐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놀고 싶을 때 잠깐 바짝 놀고 또 자고 이러잖아요. 저도 약간 거의 비슷한 성격인 것 같아요, 고양이랑. 하지만 이제 몸은 이렇게 게으르지만 이제 머릿속은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죠. 이런저런 공상, 생각, 상상 이런 걸 좀 많이 하는 편이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24시간 중에 저는 거의 12시간을 거의 누워 있다고 볼까요? 한 8시간은 무조건 자고 자기 전에 한두 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누워서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유튜브 검색도 하고 네이버에서 검색도 하고 궁금한 것들 약간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잠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서 아무리 늦게 자도 8시간은 꼬박꼬박 채우는 스타일이고요. 늦게 자면 늦게 잔 만큼 또 늦게 일어나는 약간 그런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 5시에 자면 오후에 일어나죠. 그런 성격을 일단 가지고 있고 또 밥 먹고 나면 요즘에는 또 식곤증처럼 좀 잠시 누워 있어야지 다시 힘이 충전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요. 일을 좀 오래 하다가도 피곤함을 느끼면 또 잠깐 누웠다가 일어나고, 왜냐면 어차피 그 피곤함이 딱 왔을 때는 여기 책상에 아무리 앉아 있어도 일이 안 되거든요. 오히려 차라리 잠깐 쉬었다가 하는 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탑재된 게으름은 사실 생각보다 극복이 잘 안 됩니다. 누구는 이거를 이제 정신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고쳐질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완전 완치는 좀 불가능한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이 게으름을 누를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아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저한테 통하는 거지 모든 사람한테 통하는 건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은 통하는 방법이거든요. 뭐냐면 누구나 좀 그렇겠지만 저는 이제 뭔가 꽂히는 게 생기면 이제 그 게으름이 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뭔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꽂히는 게 좀 이제 일에 관련이 없어서 그렇지 그 꽂히는 게 생기면 이제 그거를 엄청 파거든요. 그래서 찾아보고 또 이래저래 뒤적거리고 엄청 활동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누군가 본다면 저 사람은 절대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또 엄청 부지런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깨어있는 동안에 그 한 가지에 집중하는 강도가 이제 확 세진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주로 돈 되는 일에는 이렇게 꽂히는 일이 잘 없어가지고 그게 좀 문제긴 하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골로 가겠다 싶어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하다가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게 됐잖아요. 유튜브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 유튜브가 약간 반전이었습니다. 이 유튜브가 좀 게으른 저를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해주더라고요.
특히 최근에 제가 올린 영상이 있는데 제가 2025년 1월 14일까지 어떤 목표 두 가지를 이루겠다.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로 월 순수익 1,000만 원을 찍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목표. 지금 현재 제 상황을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목표. 그리고 지금 이제 구독자가 300명이 조금 넘었는데 뭐 2025년 1월 14일까지 구독자 10,000명을 만들겠다. 뭐 이런 목표를 제가 딱 발표를 하고 나니까 약간 이게 후회도 되면서 약간 게으름이 약간 그것 때문에라도 좀 삭제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일 좀 했고 어제도 일했고 그 영상 찍기 전엔 제가 일을 계속 안 했거든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영상 찍고 나니까 그래도 이제 점점 이제 몸이 좀 움직이고 있어요. 그 게으름이 저의 그 엄청난 게으름이 좀 극복이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도 제가 혼자서 또 이렇게 해도 혼자서 또 일을 막 하다가 금방 산만해지거든요. 막 또 유튜브 찾아보고 뭐 검색하고 이러고 있는데 제가 또 몇 번 해보니까 그나마 저 유튜브 라이브 켜놓고 일하면서 이제 라이브 하니까 그 딴짓은 못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라이브를 하기 때문에 그냥 하던 일,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은 집중할 수 있잖아요. 하던 일 계속하고 라이브 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라이브 하면서 뭐 유튜브도 보면서 뭐 검색도 하면서 이건 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일을 좀 더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저의 게으름을 약간 타파할 수 있는 약간 뭐 좋은 방법은 아닐지라도 하나의 방법이 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있어서는 이 엄청난 게으름이 의외로 유튜브 하면서 제 목표를 말하고 말씀드리고 약간 선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라이브를 켜놓고 일하는 컨셉이라도 잡으니까 좀 일을 하게 되더라. 게으름이 조금 사라지더라라는 거를 최근에 느꼈습니다. 이 방법이 이제 분명히 저 말고도 어떤 분한테는 통할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굳이 이런 방법 쓰지 않아도 뭐 게으름을 혼자서 잘 극복하시겠죠. 그래서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고 게으름의 강도도 다르고 그 게으름을 극복하는 방법도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어떤 사람이 이런 팁을 준다고 해서 그 팁이 모든 사람에게 통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발견한 게으름 타파법은 유일하게 현재로서는 이렇게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것 스스로가. 그래서 약간 반강제적으로 저를 움직여야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 그게 유일하게 저의 게으름을 조금이라도 조금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게으르다라는 아주 안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통 게으른 게 아니라 많이 게으른데요. 대신에 제가 어찌 보면 또 남들이 가지지 못한 장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성격도 있는데 그거는 바로 심심한 거, 우울한 거, 외로운 거 이런 거를 거의 못 느낀다는 거죠. 저는 뭐 폰 하나, 노트북 하나만 있어도 그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심심하다는 걸 거의 못 느낍니다. 그게 뭐 잠깐 못 느끼는 게 아니라 뭐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이런 식으로 그 심심함을 거의 못 느껴요. 제가 살면서 심심해라고 했던 누군가에게 심심하다고 말했던 적이 아마 한두 번도 안 될걸요. 그 정도로 저는 심심함을 못 느낍니다.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 게으른 대신에 이런 장점을 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우울함을 또 느끼질 않습니다. 제가 거의 우울함을 못 느끼거든요. 그냥 애지간하면은 그냥 상쾌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기분이 좋은 편이고 우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즘같이 조금 돈이 없어지면은 우울해지긴 합니다. 좀 돈이 없으면 그렇다고 뭐 우울해지는 건 아니고 조금 우울함이 올랑말랑 하거든요. 우울함이 올랑말랑. 근데 또 돈이 조금만 벌어지고 하면은 다시 우울함은 또 완전 사라지고. 네, 이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외로움도 아까 심심한 거랑 비슷하긴 한데 우울한 거랑도 좀 비슷하고 외로움도 저는 거의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뭐 혼자 하루 종일 혼자 있어도 뭐 10년을 혼자 있어도 그렇게 외롭진 않아요. 그냥 뭐 가끔 뭐 통화나 한번 하면 충분할 정도로 외로움을 못 느낍니다. 안 느끼는 거죠. 뭐 이런 이제 저의 큰 단점과 이제 그나마 장점들. 하지만 제가 가진 장점이 그렇게 엄청나게 좋은 장점이 아닐 수도 있죠. 물론 잘 활용하면은 저것도 좀 살릴 수 있겠지만 요런 이제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극복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살려야 될 것도 있죠. 아무튼 제 생각에는 게으른 것도 어느 정도는 성격이고 우울하지 않는 것도 성격, 심심하고 심심하지 않는 것도 성격, 외로움을 잘 타고 못하는 것도 성격인 것 같습니다. 약간 타고난 성격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게 막
버라이어티하게 막 바뀌진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또 고쳐야 될 부분은 충분히 또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연구하고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처럼 너무 게으른 거는 분명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경제생활에도 문제가 되고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고치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고 그 중에는 유튜브가 조금 효과가 있었고요. 하지만 또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이 고치는 방법, 자신의 게으름을 고치는 방법 이런 것조차도 이런 다른 사람의 말은 참고할 뿐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최대한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움직이는지 어떻게 해야지 내가 무엇에 나는 움직이는지를 잘 연구해 봐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런 호기심 자극 꽂히는 거, 약간 요런 거, 그리고 이제 사람들 눈치 보는 거, 이게 말해놓고 못 지키면은 쪽팔리잖아요. 그런 눈치 보는 거에 영향을 좀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써먹는 건데, 이제 개인마다 분명히 자기에게 최적화된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방법을 꼭 찾으셔가지고, 자기 성격을 뭐 완전히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자신의 컴플렉스라든지 고치고 싶은 성격들 잘 고치셔가지고 이제 더 원하는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자기 성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잘 활용해서 멋진 인생을 만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너무 극심한 게으름 이런 거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모두 파이팅 해주세요.